자, 다음에 다룰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뉴스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이 기사가 지금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것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지난 목요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일인데요. 한국인 300여 명이 무더기로 지금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뉴스 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또 나온 뉴스가 지금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 빠르면 내일 새벽 3시 반에 한국행으로 좀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좀 바라겠고요. 일단 이 공장 어떤 곳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저기가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인데요. 예, 저기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저기는요, 딱 저 공장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현대의 미국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캠퍼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치. 큰 공장을 공장이에요.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안에 현대도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있고요, 현대 제철도 들어가고요, 각종 부품사도 들어가는 등 해서 굉장히 큰 공장이고 그 안에 이제 전기차를 주로 생산할 예정이라서요. 바로 옆에 거기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현대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자로 배터리 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데요. 이 공장 바로 여기 합자 배터리 공장에 이제 미국의 단속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내용을 집중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우방을 넘어서 동맹을 넘어서 거의 혈맹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정도로 사실은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미국과 프렌드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어디 후진국에서 담 넘어서 미국에 불법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노숙자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가서 현재 지금 미국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 돈 벌어주려고 가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마치 저 제3세계 불법 진짜 체류자인 양 쇠사슬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워서 헬기가 뜨고 장갑차가 뜨는 이런 충격적인 단속의 모습을 우리 국민이 당할 줄은 이건 이제 상상도 못하던 장면이거든요. 내가 당했다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나 네. 충격적이고 사실 굉장히 좀 모멸감도 느끼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사실은 중대한 사건이다. 아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잘 없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미국 측에서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현지 지역에 있는 정치인, 공화당 지역 정치인이 내가 신고했다. 그분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저분이죠. 예, 저분이 뭐 총을 들고 있는 저런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신고했다. 이거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미국 이민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재 다양한 불법 체류나 반이민의 어떤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게 트럼프 정책을 잘 이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사태를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그런 연장선에서 내 홈타운에서 조지아에 있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라고 해서 강력하게 신고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민국에서도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꾸준히 관련한 사람들 비자 문제 누가 얼마나 일하고 있는 이런 걸 치밀하게 단속해서 의도적으로 한 군사작전을 발목한 계획적인 단속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왜 이번 단속에 걸릴 만큼 좀 느슨하게 이번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좀 따져볼 만한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미국 측 얘기는 그거예요. 니네들은 여기서 일하려면 쉽게 말하면 H-1B라고 하는 전문 인력 비자를 갖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관광 비자 내지는 단기 체류 비자를 놓고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고 공장 세우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원래 정상적으로 그럼 들어갔어야 되는 H1 비자, 전문직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이 1년에 이 쿼터를 85,000개를 운영합니다. 85,000개요.
예.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많이 받아봐야 3-4천 개예요. 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85,000개를 받기 위해서 신청 건수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야. 일부만 찔끔찔끔 주는 이유가 네. 들어와서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낼까봐 그렇습니다. 미국의 고용 창출이 안 될까봐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몇 명 되지도 않고요. 3번씩 4번씩 신청해도 떨어지는 게 부지기 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50만 명이 그렇게 신청을 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H1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전문 인력들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비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잠깐 이게 컨설팅도 좀 하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됐던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미국의 까다로운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모종의 약간 편법을 하긴 한 거야라고들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아요. 오. 그래요? 예, 이것도 따져볼 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이번에 단속된 게 보통 미국은 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딱 가서 지금 비자 있어? 여권 있어? 열어봐라고 해서 있으면 일단 합법이니까 넘어가는데 네. 그 현장에서 없으면 일단 무조건 구금이에요. 무조건 단속이에요. 일단 나온 이상에는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기 300분 정도가 예를 들면 공장에서 단속이 됐는데 출근할 때 뭐 할 때 비자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구금이에요. 일단 단속 나온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미국법에서 그래서 일단 구금됐는데 그분들의 비자 상태가 H1 비자가 아니라면 이제 무조건 탈법이냐? 저는 이걸 따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일하고 돈 받고 영업 활동했지. 네. 이거는 불법일 수 있겠죠. 근데 저분들이 돈을 미국에서 정말 받는 건가? 아닐 수 있거든요. 본사에다 저걸 두고 잠깐 컨설팅하러 파견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출장도 출장, 있으니까요. 예. 그때 출장일 수 있는 30명 정도 겁니다. 있다고, 예. 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져볼 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상태가 100% 불법 취업 상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황상 약간 우회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따져볼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단속은 옳고 우리가 우회하다가 걸렸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냐? 미국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과하게 300명을 무조건 현장에서 비자 없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불법 부금한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우리가 더 세게 나가도 될 만한 그럼. 여지는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나오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전세기가 출발을 했고요. 300여 분이 일단은 큰 신체적인 위해 없이 네. 일단은 전원 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일단은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이건 일단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면 일단락의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지금 원래는 미국 이민국장이 어저께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불법이야. 그래서 내가 추방하는 거야라는 단어를 어제도 썼습니다. 디폴티드라고 어제도 썼어요. 이거 추방이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진 귀국 형식으로 일단 귀국한다. 그러면 추방은 나쁜 거. 자진 귀국은 그럼 괜찮은 건가? 이것도 국내 언론이 제가 볼 때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우리나라 법 영어로 하자면 입건 취소입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 건이 안 되는 걸로 해결을 하고 클린하게 해결하는 게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진 출국이라고 해도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뭐냐면 이민법상의 조치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진 출국, 둘째는 일단은 추방, 셋째는 이제 재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추방은 뭐냐면 법에서 야, 너 불법인 거 확인했지? 너 인정하지? 너 안 나가? 그럼 너 강제 추방이야. 그러니까 불법 사실도 확인하는 거고 안 나가는 의사도 확인하니까 내가 강제로 쫓아낸다. 이게 추방이고 네. 첫 번째 자진 출국은 그런 단계 가기 전에 나도 문제임을 인정하니까 내가 먼저 나갈게라고 하니까 실제로 입건은 되지만 불법 사실에 대한 판단 전에 자진 출국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이민법이 요구하는 추방 절차 중에 사실은 1단계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라는 확인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300분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니까 문제는 일단락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록은 미국에 남아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다시 미국에 올 일이 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핵심 인력이거든요. 네. 이분들 도움 없이 미국 진출이 이 공장이라든지 이게 안 지어질 가능성이 많고 네. 어쨌거나 공기 지연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정 못한 지금 손실이 계속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한테도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입국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재입국을 할 때도 구금된 적 있느냐라고 하면 사인을 해야 돼요. 아하. 자진 출국 형식이었다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노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갔다가도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진 출국이라도 해서 가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는 보수 언론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참에 예. 이권 관련해서는 예. 아예 입건 이전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명령이든 행정조치든 여기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분들의 피해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일단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며칠 동안 구금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보상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 예. 하다못해 그런 정도까지는 질러놔야 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그럼 앞으로 공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 진출해야 되는 우리 전문 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럼 H1 비자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러니까요.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H1 비자 관련해서 쿼터를 줍니다. 쿼터를 줘. 이 쿼터 내에서 니네들이 마음대로 써라라고 하는데 뭐 하다못해 우리 아시아 국가에 있는 싱가포르만 해도 10,000건, 뭐 호주는 뭐 10,000몇 건, 네. 싱가포르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몇천 건에서 10,000건까지 쿼터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공업 국가가 아닌 준농업 국가인 칠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나라가 쿼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우리가 합법적이고 스무스하고 또 스피디하게 미국 관련한 여러 가지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쿼터를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좀 비자 문제가 발단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좀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도 해외 출장을 좀 나가 보시면 이게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비자 문제 한번 겪어보면 얼마나 좀 까다로운지 그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 사태 좀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기업일지 아니면 미국 정부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업 생각이 드네요. 잘못입니까? 뭐 다소간에 조금 느슨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한미 간의 경제 협력, 네. 또 미국 투자 이걸 지평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 지지층 입장에서는 할 일 했다, 잘했다 이런 지지가 높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요. 이 산업계 또 이제 민주당 이런 쪽에서는 이거는 거위의 배를 자른 거다. 동맹, 특히 미국에 투자하라고 오는 글로벌리한 유수한 최첨단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 때문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추방당해? 말도 안 되죠. 이래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겠느냐라는 지금 현재 반대의 목소리, 비판의 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커져야 됩니다. 더. 이 뉴스가 유럽, 일본, 우리 그다음에 아시아 각국의 현재 헤드라인으로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 나라도 결국 미국에 투자해야 되거나 진출해야 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산업계에서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도 초반에는 이민국이 할 일 했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네. 어저께는 이제 바뀐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의 기술을 가르쳐 들어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이 잘 해결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와서는 또 이제 그런 기술을 잘 미국인들에게 훈련시켜 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바뀐 뉘앙스를 보여줬거든요. 문제가 미국 측에도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뭐 결과적으로 관세 테러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의 이런 우방국 게다가 미국의 기술을 사실상 이전해 주다시피 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구금을 보면은 장기적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서 미국은 이제 몰락할 겁니다. 예. 아니 이런 깡패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요. 예. 네. 뭐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말이죠. 동맹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미국이 돈 벌러 주러 간 거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인데 예. 그것도 최첨단 인력, 미국에는 없는 인력입니다. 네. 심지어는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이분들이 해야 되는 공사 안에 시설이 클린룸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현지 인력들은요, 클린룸이라는 용어조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공장을 짓지도 못합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소위 말하면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를 지렛대 삼아서 오히려 투자 관련해서 우리도 할 말을 하고 네. 그렇지. 비자 문제도 제대로 뚫고 미국도 한국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한미 관계나 경제 관계에 대해서 주파수를 재설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이번 사태의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가 좋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현대 공장 문제로 뭐 긴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향후의 한미에 대한 경제 협력 이게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실제로 현재 굉장히 빡빡하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식의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네. 계속해서 사실 공기의 차질을 잇고 있다는 것도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현재 한 22개 회사가 현재 미국에 진출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건만 해도 160조 가량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60조. 그런 게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가라는 게 산업계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2주 비자 냈으면 공장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그냥 무조건 돌아와라. 괜히 얼씬거리지 마라. 오해받을 짓 하지 마라라는 명령이 나가 있고요. 네. 뭐 다른 이 이름을 밝히기 어려운 여러 대기업에서도 지금 출장 나가 있는 사람은 호텔에만 돌아와라.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산업 관련해서 산업계에서는 현재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빡빡한 상황이다. 사실상 홀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손해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미 투자하기로 한 것은 공기가 지연될수록 사실은 이 운영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양측 다 굉장히 좀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누구에도 이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에 반대해서 브릭스가 뭉치고 있어요. 네. 네. 브라질, 뭐 중국,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 인도까지. 우리도 언젠가 갈아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저쪽에 보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깡패짓 하면은 네. 막 그때는 우리도 깡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좀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팽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까 봤죠 그 여자분 와. 토트레리넘 누구시죠? 네. 이름이? 공화당 조지아주 정치인인데요. 네, 토리 브레넘. 네. 토리 브레넘인데 총이에요, 이 저거? 사람이 총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거를 올릴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미국 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조지아에 미국 납세자들의 혜택을 받아서 니네들이 물건 팔러 들어와서 우리 사람 쓰지 않아라는 게 저 사람의 논리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근데 개인의 의견일까요, 저게? 아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이제 마가라든지 미국의 네. 보수층의 사실은 흐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맞아. 예.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극우를 지지하는 그렇죠.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명한 정치인이야. 네. 뭐 물불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저러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병대 출신이고 총기 교관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총에 대해서 뭐 거부감은 없는 본인인데 그러니까 총 들고 막 저런 극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 네.